오늘은 아파치 웹서버 설정 중에 버추얼 호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웹서버를 다루면서 버추얼 호스트는 거의 기본으로 씁니다. 거의 기본으로 써요. 버추얼 호스트를 설정하지 않고 쓰지 않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설사 그 웹사이트를 하나만 돌린다 하더라도 버추얼 호스트를 세팅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전역적인 설정과 그 다음에 그 사이트에 맞는 설정을 분리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httpd.con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웹서버의 전역적인 설정을 설정하는 이제 파일로 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다가 사이트 설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좀 뭔가 전역적인 설정하고 사이트 설정하고 막 섞이게 되기 때문에 뭔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파일 하나 가지고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예 파일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방법으로서도 버추얼 호스트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버추얼 호스트는 과연 뭔가? 버추얼 호스트가 그 버추얼 호스트라는 말은 이제 한 개 이상의 사이트를 하나의 머신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머신, 그러니까 이제 웹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나인 거죠. 요새는 물리서버 하드웨어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뭐 CPU도 코어 하나에 뭐 12개씩 이렇게 들어가고, 램도 이제 뭐 32기가 들어가는 거는 뭐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굉장히 하드웨어가 좋은 리눅스 머신에다가 사이트 한 개만 돌린다? 그러면 약간 좀 자원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신 하나에다가 사이트를 여러 개를 돌릴 수 있게끔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아파치 웹서버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머신에서 작동하는 건지는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도메인을 호출하거든요. 도메인이나 IP 주소를 호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머신에서 동작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의 머신에서 하나 이상의 사이트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호스트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추얼 호스트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P 기반의 버추얼 호스트가 있고요. 네임드 기반, 그러니까 이름 기반의 버추얼 호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P 기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IP가 여러 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머신에 IP가 여러 개 있어야 돼요. 혹은 IP가 하나라도 포트가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웹서버는 IP하고 포트를 기반으로 접속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름 기반 버추얼 호스트는 IP는 하나인데 대신에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이 네임이라는 말은 도메인 네임을 말하는 거예요. 도메인 네임을. 도메인 네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DNS 서버에 IP는 하나인데 도메인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이름 기반으로 이렇게 딱 쪼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IP 기반 버추얼 호스트는 서로 다른 그 IP 주소, IP가 같다 그러면 포트를 쪼개서 중복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IP와 포트를 조합해서 중복만 되지 않으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치 웹서버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IP가 그러면 IP 기반이라고 그러니까 IP를 여러 개 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IP를 어떻게 하면 여러 개 줄 수 있느냐? 그런 시스템적인 요청으로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눅스 머신에서 IP를 여러 개 줄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 하면
물리적인 네트워크 카드를 하나 더 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랜카드, 우리 그 랜선을 꼽는 랜카드라고 불리는 거를 여러 개를 꼽는 겁니다. 그러면 랜선을 하나씩 다 꼽을 수 있기 때문에 랜카드에다가 IP를 하나씩 이제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가상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랜카드는 하나인데 IP를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리눅스 머신에서는 알리아스라고 부릅니다. IP 알리아스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IP 알리아스라고 되어 있죠. IP 알리아스라고 부르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카드에 여러 개의 IP를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P를 여러 개 할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IP 기반 버추얼 호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굳이 IP가 여러 개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IP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IP 기반 버추얼 호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포트가 다르면 됩니다. 포트만. 여기 보면 single IP address but multiple TCP port is also IP based virtual hosting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IP는 똑같지만 포트가 다르면 IP 기반 버추얼 호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굳이 꼭 IP가 달라진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호스트를 설정할 때 조건은 IP 포트를 조합한 것을 가지고 중복만 되지 않으면 IP 기반 버추얼 호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보면 여기 예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그 아파치 웹서버 홈페이지 가면 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버추얼 호스트 이렇게 세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버추얼 호스트라는 디렉티브라고 그러죠. 이렇게 꺽쇠로 열고 닫고 하는 건데 이 열고 이렇게 여는데 닫고 하는데 여기 보면 IP를 입력하고 그리고 콜론 찍고 그다음에 포트를 입력하고 있죠. 80 이렇게 그렇죠. 아파치 웹서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웹서버의 기본 포트는 80번 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이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50 이렇게 되어 있죠. 172.20.30.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과 50 다르죠. 그렇죠? 40과 50 달라요. 이렇게. 서로 다른 IP 주소를 가지고 버추얼 호스트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버추얼 호스트를 이렇게 뭔가 구분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이렇게 다큐먼트 루트, 서버 네임, 에러 로그, 커스텀 로그 이런 식으로 버추얼 호스트 내에서도 똑같이 전역적인 어떤 환경 변수 어떤 것들을 설정했던 값들을 버추얼 호스트 내에 똑같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큐먼트 루트도 원래는 httpd.conf에 이렇게 딱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큐먼트 루트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는 것은 이 버추얼 호스트의 다큐먼트 루트는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 다큐먼트 루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것을 프로바이딩, 제공해 주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50번 같은 경우에는 ww2 디렉토리를 뿌리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프로바이딩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호스트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버추얼 호스트만의 버추얼 호스트에만 적용되는 설정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 개를 서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역적인 것과 그다음에 지역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버추얼 호스트를 그냥 세팅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IP 기반 버추얼 호스트를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기반 IP 기반 버추얼 호스트를 세팅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아파치 홈페이지죠. 이렇게 그죠? 홈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2.4 버전이 최신 버전입니다. 가서 보시면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치 버추얼 호스트 다큐멘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아까 그 PPT 자료도 다 여기 거예요. 그냥 다 긁어서 그냥 카피 앤 페스트 한 거고 그냥 번역만 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픈소스잖아요. 아파치 웹서버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인데 오픈소스를 뭔가 좀 더 잘 다루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홈페이지
오픈소스 홈페이지에서 있는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길 권합니다. 다 나와요. 굳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아파치 웹서버 문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이기도 했고, 그래서 번역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영문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KO 누르면, 자, 이게 한글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글로 된 것도 굉장히 많고, 영문으로 된 것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버추얼 호스트 서포트 이렇게 해서 name based virtual host, IP based virtual host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virtual host example for common setup 이렇게 나와 있고, 일반적인 셋업을 위한 예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름 기반도 있고 IP 기반도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IP 기반 이렇게 들어가시면 뭔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시스템 리퀘어먼트도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던가, 아니면 리눅스 머신에 IP 알리아스를 설정을 해주던가, 그렇게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 긁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죠, 제 PPT랑.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다룬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한 번쯤은 꼼꼼하게 읽어보길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기반 버추얼 호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고요. 지난 시간과 똑같이 배포판은 이제 레드햇 배포판입니다. 레드햇 기반인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건 레드햇은 아니고요. 이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이제 오라클 리눅스라고 이제 되어 있고, 오라클 리눅스도 레드햇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제 해줬고요.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IP가 어떻게 되나요? 이 IP를 치면 이렇게 테스트 페이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레드햇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etc 밑에 httpd 디렉토리가 뿌리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주 설정 파일이 httpd conf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스닝은 80 포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옵니다. 사용자는 아파치, 그룹도 아파치로 작동을 한다. 메인 서버 컨피그레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임 서버도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 디렉토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큐멘트 루트는 여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렉토리에 대한 설정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쭉쭉 로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알리아스 설정 쭉쭉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런 식으로 conf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f.d 디렉토리 안에 확증자가 conf라는 파일로 작성된 걸 모두 다 읽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conf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모두 다 읽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덱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user dir 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웰컴은 이제 요걸 말하는 거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버추얼 호스트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버추얼 호스트 설정은 레드햇에서는 별도로 이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분투는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conf.d 디렉토리에 있는 걸 모두 다 읽는다 그랬으니까 확장자가 conf인 걸로 그럼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면 됩니다. 없으면 만들죠, 뭐.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 형태는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갖고 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로 이렇게 해서 갖고 온다. 카피 앤 페스트 하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하고 하면 될 거고요. IP를 적어줘야 되는데, IP는 여기에 이 서버의 IP를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피 앤 페스트를 하고
네, 포트는 80으로 그냥 주고요. 여기에 OPT 밑에 뭐 1번 이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해도 됩니다. 아무데도 해도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무데나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다큐멘트 루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유저와 아파치 그룹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소유권을 바꿔줘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그 전에 이걸 만들어야겠네요. 이게 있나 하는 게 문제인데 없죠. 없기 때문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데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소유권이 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못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를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바꿔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파일 하나만 만들도록 할게요. 뭐 index.html 이렇게 하고 hello 이렇게 이제 만들도록 하고요. 역시 이것도 아파치로 사용자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로고 디렉토리가 필요하네요. 이게 공통적으로 여기까지니까 로고 디렉토리 만들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로고 디렉토리는 굳이 아파치 사용자로 안 바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어차피 루트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가 좀 다릅니다. IP는 이렇게 먹었고요. 그럼 잘 작동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적용을 해야겠죠. 적용하기 전에 항상 헤드 습관이 컴피그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t를 주던가 아니면 컴피그 테스트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시작을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똑같이 주 도메인, 주 메인 컨피그레이션이 읽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index.html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포비드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퍼미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면은 여기에 사용자 버추얼 호스트 디렉토리 로그를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액세스도 기록이 되고 있고, 여기 보면 인덱스 루트도 읽었는데 403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403으로 나오고 있고, 퍼미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에러를 보게 되면 이게 클라이언트 denied by server configuration, 서버 설정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를 denied 됐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요 모듈이 작동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디렉토리 설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기 가서 버추얼 호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요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디렉토리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다큐멘트 루트 디렉토리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디렉토리 이렇게 해주고요. opt 1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디렉토리 디렉티브를 닫아줘야겠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거는 똑같이 주 설정 파일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열어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 설정 파일 메인 컨피그레이션에서의 다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였죠. 여기 보면 이렇게 다큐멘트 루트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요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이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해주고요. 네, 이렇게 갖고 오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갖고 오면 됩니다.
사실 요거는 두 개는 이제 옵션이고요. denied 되는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require or granted. 이게 이제 이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는 게 것이 요건데요. 요걸 안 주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접근할 수 없더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는 이제 보안 설정, allow, override, none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이 디렉토리 안에 뭐 htxs 파일이라든지 기타 설정 파일을 읽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인덱스 옵션이고 심볼릭 링크 파일도 그거를 읽어라 그런 설정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있어도 작동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 파일이 변경됐다 그러면 무조건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hello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렇게 입력했던 것이 쭉 나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내용을 버추얼 호스트의 내용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었다는 거고 이 버추얼 호스트 내용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이 설정도 주 설정 파일에 되어 있어요. 근데 버추얼 호스트를 설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버추얼 호스트를 우선으로 읽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죠? 똑같아요. 설정 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서버 네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큐멘트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추얼 호스트 설정을 먼저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서버 컨피그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읽어보시면 The directives in this section, 이 섹션의 디렉티브들은 메인 서버에 의해서 사용되는 값들을 셋업하는 것이다. 그 메인 서버에 의해서 읽어드리는 사용되어지는 값들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버추얼 호스트 디피니션, 버추얼 호스트로 정의한 것으로 핸들링 되지 않는 모두 요청들에 대한 응답으로 이 메인 서버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추얼 호스트에서 핸들링 되지 않는다는 말은 버추얼 호스트에서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버추얼 호스트 설정이 없는 것들은 메인 서버 컨피그레이션에서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버추얼 호스트랑 메인 서버 설정이 똑같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버추얼 호스트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All of these directives may appear inside virtual host containers. 그러니까 virtual host 내에서 모두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IP를 설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얘를 먼저 우선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IP가 똑같다 하더라도 포트를 다르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포트가 다르면 IP 기반 버추얼 호스트를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IP를 좀 달리 해보자. 80 이렇게 하고요. 얘는 2 이렇게 하고 얘도 2, 얘도 2, 얘도 2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달리하고 8080으로 이제 서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www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www2 만들어주면 되니까 -a 옵션은 이 디렉토리의 속성까지도 똑같이 복사를 해라 그런 뜻이고요. 로그도 똑같이 요거는 루트로 작동하는 거라서 그냥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8080 넣었죠. 그죠?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면 그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아파치 CTL로 해서 신텍스 오케이 나왔고요.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고 데몬이 잘 당직하고 있나? 네, 액티브 러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808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하게 되면 안 돼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실제로 포트 리스닝을 한 거를 보게 되면 네,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버추얼 호스트에서 이렇게 포트를 지정을 했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포트가 올라오지 않거든요. 이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포트라는 것을 리슨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버추얼 호스트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 설정 파일에서 리슨을 설정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리슨 8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80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네, 오케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포트 리스닝 한 걸 한번 보면 되겠죠. 8080 돼 있나? 8080 나오네요. 그렇죠? 실제로 HTTPD가 이렇게 리스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한번 하게 되면 다 이렇게 헬로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8080도 되고 80도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네,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나요? 그러면 8080 여기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뭐 월드 한번 해보는 걸 하죠. 이렇게. 이거는 80을 헬로우 80은 네 월드 이런 식으로 그죠? 달라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를 바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 설정 파일에서 포트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 리슨을 추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HTTPD 데몬이 올라오면서 포트를 오프닝을 해줍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보게 되면 80이랑 8080을 둘 다 열어놓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주의사항은 버추얼 호스트 설정을 한다고 참고를 삼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 제어도 같이 집어넣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포비든이라고 나온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다. 네,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레드햇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파치 웹서버 자체 내에 그런 기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해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IP가 달리해도 상관없겠죠. IP 달리하려고 그러면 IP 알리아스를 설정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주게 되면은 얼마든지 IP 기반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IP 기반 버추얼 호스트 다뤄왔고요.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이름 기반 버추얼 호스트입니다. 이름 기반 버추얼 호스트는 DNS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IP를 가지고 인터넷 서핑을 하지는 않죠. 다 도메인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이버닷컴, 그쵸? 카카오닷컴, 다음넷 이렇게 도메인을 가지고 하지 그건 뭐 IP 주소를 외우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름 기반, 네임 기반 버추얼 호스트는 도메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의 헤더 값에 HTTP 헤더에 호스트 네임을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름 기반이기 때문에 IP는 동일하지만 이름을 달리 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IP에 도메인을 여러 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IP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다른 호스트들이.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냥 DNS 서버 IP에 맞는 DNS 서버 도메인만 세팅만 하게 되면 아파치 웹서버에서 그걸 자동으로 알아먹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요. 근데 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 기반 버추얼 호스트는 IP 기반 리솔루션이다. 그러니까, 호스트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IP 기반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름 기반 버추얼 호스트는 이제 가장 적절한 이름 기반의 버추얼 호스트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가장 IP와, 그러니까 그 도메인에 맞는, 결국 도메인이라는 거는 IP를 대변하는 거죠. 도메인을 리솔루션 하게 되면 IP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IP와 매칭되는, 가장 IP와 매칭되는 것들을 쫙 정렬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적합하다고 딱 매칭되는 거를 하나 딱 돌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실전 설명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요청이 들어오면 서버는 버추얼 호스트 아규먼트의 IP 주소와 포트, 요청이 맞는 IP 주소 포트를 기반으로 매칭을 합니다. 매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보면 서버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도메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딱 비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NS라는 것, 이름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도메인을 하기 기반이고, 도메인은 결국엔 IP를 이렇게 리솔루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예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름 기반 버추얼 호스트죠. 보시면 이게 와일드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그쵸?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IP. 여기 도메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도메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IP 들어가야 됩니다. IP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게 별표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 IP 기반 버추얼 호스트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미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리슨한 포트의 IP는 어차피 그 호스트의 IP가 되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지정해주지 않는 이상 상관없다는 거예요. 멀티플로 돼 있으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중요한 건 뭐다? IP가 와야 된다. IP가. 도메인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별표를 해주게 되면은 IP가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네, 이름 기반 버추얼 호스트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기반 버추얼 호스트는 이렇게 이제 IP로 이제 호출을 한다고 했죠. 언뜻 보면 비슷비슷해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는 어차피 자, 버추얼 호스트 인자값으로 여기에는 IP가 와야 됩니다. IP만 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IP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봅시다. 이 하나의 IP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도메인이 다른 걸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는 2니까 2로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붙었다가 하게 되면 도메인을 이걸로 호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 근데 IP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IP 하나에 도메인을 여러 개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도메인을 이렇게 이걸로 쳐서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이 버추얼 호스트가 작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도메인을 이렇게 치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 버추얼 호스트가 동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원리죠. 간단한 거.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만약에 랜카드가 2개다라고 하면 IP를 박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어찌 보면. 근데 랜카드가 하나일 경우, 네트워크 카드가 하나일 경우에는 이 IP를 박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서버의 IP가 이걸 하나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왜? 어차피 이 도메인 가지고 다 판별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버 네임으로. 서버 네임이나 서버 알리아스나 그걸로 결국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래, 똑같이. 네. 도메인 세팅을 다 했고요. 이 툴이 없나요? NSLOOKUP 명령어는 bind utility라는 패키지에 속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주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세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죠? 헬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오네. 검색으로 자꾸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ORD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설정 값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IP 주소가 똑같이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름 기반 버추얼 호스트는 서버 네임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 IP가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IP는 어차피 올라오면서 85포트로 이렇게 물고 올라오는 거는 결국에는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똑같이. 이게 리스닝 되어 있는, 네트워크상에 리스닝 되어 있는 포트들을 보여주는 건데, 결국엔 이렇게 아스테리스크가 붙었다는 말은 뭐냐면, 로컬 어드레스가 아스테리스크라는 거잖아요. 로컬 호스트로 들어가 있는 어드레스가 아스테리스크라는 거는, 결국엔 이 서버의 IP 주소, 할당되는 IP 주소에 모두 다 매핑하라는 거예요, 결국엔. 근데 얘는 랜카드가 IP가 2개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127.0.1 있고 요 2개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외부에서 접속하는 건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거는 로컬 루프백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될 거고 요거 외부 접속용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IP 주소가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에 아스테리스크를 안 붙여주고 IP를 다 할당하는 것과 이거 붙여주는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아스테리스크라는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로컬 호스트에서 접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 카드에 붙어있는 IP 주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를 읽어보면 약간 좀 헷갈리는 말들이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첫째로 네임 기반 버추얼 호스트의 리솔루션은 IP 기반 리솔루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결국엔. 어차피 도메인이라는 것 자체가 자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도메인을 저희가 치게 되면 자 IP가 이걸로 바뀌죠. 그렇죠? IP가 바뀝니다. 야, 이 IP야. 이 도메인에 매핑된 IP는 요거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서버에 HTTPD 리스닝 하는 거 보면은
아스테리스크로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스테리스크라는 말은 이 서버에 붙어 있는 모든 IP 주소를 말하는 건데,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IP 주소는 어느 겁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얘는 로컬 루프백이니까 외부에서 안 보입니다. 그럼 요 IP 주소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IP 주소가 요거에 대변되는 거죠. 얘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여기에는 아스테리스크를 붙였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는 이 아까 호출한 도메인의 IP 주소, 그렇죠? 32번으로 떨어지는 그 IP 주소, 요 주소가 여기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다. 그리고 뭘로 구분합니까? 도메인 주소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 요거네. 얘가 www.system.v.local을 호출했으니까 이 버추얼 호스트로 가야 되겠네 라고 아파치 서버는 이렇게 딱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거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2번으로 가는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2번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IP가 보통은 하나예요. 요새는 이제 IP 두 개를 잘 붙이지는 않습니다. 붙여봤자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뭔가를 할 때나 쓰는 거지. 외부적으로 서빙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하나 가지고 다 합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 도메인이 있으면 참 편하죠. 도메인이 있으면 참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치 웹서버의 버추얼 호스트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로 알아봤는데 IP 베이스, 네임 베이스로 알아봤습니다. 레딧이 아니라 그냥 아파치 2.4로 넘어오면서 보안 설정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를 같이 보여드렸고요. 이름 기반 가상 호스트, 버추얼 호스트를 할 때에 디렉티브, 그러니까 버추얼 호스트의 아규먼트로 응자값으로 별표를 준다는 것, 그것이 네임 기반, 이름 기반 버추얼 호스트의 가장 베스트 프로젝트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